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강 네. PD고요. 네, 저는 경제부 김지원 기자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이제 기획 이번에 쓴 게 네. 김, 아, 그렇죠. 경기도 김인가요? 그렇죠. 품 많이 들였죠. 아, 네. 네. 후일담을 좀 한번 좀 소감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네. 경기도 김이 음. 발전이 무궁무진한데 네. 아, 이게 자꾸 어디 좀 성장이 가로막혀가지고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특히 그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너무나 유명한 별명이죠. 검은 반도체. 수초이도 잘 되고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김 양식장이 꼭 회로처럼 생겼어요. 반도체 회로처럼. 이게 저도 이제 그 이거는 직접 그 조업을 하시는 조업이라고 하나 양식업을 하시는 그 어민분들도 자기 양식장이 이렇게 생겼는 줄 모르는 거예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정말 가지런히 이렇게 줄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서 하늘에서 보니까 되게 반도체 같이 생겼더라고요. 회로 같이. 네, 그래서 이 검은 반도체의 이 무궁한 가능성 이걸 한번 다시 보고 온 계기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좀 해보자면 지금 최근에 금 값이 치솟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도 그렇게 비싸지고 있다면서요? 엄청 비싸지고 있죠. 우선은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그 지금 수출액이 해외 수출액이 역대급이에요. 김이 특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 김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미국이랑 중국 이 두 무역 갈등 속에서도 이 두 나라 모두 다 우리나라 김을 너무 좋아한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 저희 포테이토 칩 먹듯이 김을 조미김처럼 짭짤하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들 먹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우리나라 그 마른 김들 이런 김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역도 굉장히 늘어나고 거기다 우리 경기 바다에서도 굉장히 생산 금액도 지금 비약적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최근 3년 사이에. 그러니까요. 그 기사에 있는 거 보면은 22년부터 24년까지 22년에는 23,000톤, 23년에는 22,000톤, 24년에는 25,000톤까지 생산이 되고 됐는데 금액은 이제 두 배로 그렇죠. 이게 거의 그 두 배, 세 배.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거의 변함이 크게 없는데 맞아요. 가격은 두 배로 이제 올라갔다는 사실인 거죠. 네, 그렇죠. 22년도에는 저희 그 경기도의 총 생산 금액이 167억 1천만 원 정도였으면 23년도에는 229억 7천만 원으로 뛰었고요. 2024년에는 509억 3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와, 김 주가 김 관련주 뭐 있습니까? 김 관련주. 이게 김에 대한 그 주가도 주가인데 어민들이 굉장히 이거를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화성 궁평항하고 안산의 대부도 이쪽이 주된 이제 경기도의 김 생산지인데 이쪽에 가니까 그렇게 청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들이 양식업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또 고무적인 일이잖아요. 그걸 보면 그렇게 아버지들이 부르신대요. 아버지들이 너희 도시 가서 뻘짓거리 하지 말고 난리 났다. 빨리 들어와라. 들어와라. 난리 났다, 지금. 특히 작년에 509억으로 뛰었을 때 다 들어와라. 니네. 그래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이 아버지의 어떤 후계자들이 도시에서 다시 이쪽으로 그 경기도 바다로 돌아오고 있는 현상들이 꽤 보인다 하더라고요. 야, 거기서 그쵸. 네가 벌어야 얼마나 벌겠냐. 그냥 일로 와. 그렇죠. 벌어야 얼마나 벌겠냐. 그래서 그 지금 가신 분들은 얼마를 지금 버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제가 이거는 뭐 평균 금액을 저희가 뭐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때 이제 제가 좀 만났던 어민 중에서 이제 자기의 수입은 공개하지 않지만 이제 어떤 삼촌은 한 40대 정도 이제 귀여하신 지 얼마 안 된 그것도 귀여하신 분이고? 예, 그렇죠. 귀여하셨는데 원래도 이제 이쪽에 아버님이 하시다가 이제 그쵸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도저히 직장생활 못 하겠다고 들어와서 한 6, 7년째 하고 계시는 어떤 삼촌은 작년 한 해 13억을 벌었다. 제가 그때 갔다 왔을 때 그 4년 전에 인천에도 그 김 양식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갔다 왔을 때 그때 한 6억에 계셨거든요. 6억 그쵸. 한 분이 하시는데 지금 거의 두 배 됐네요. 거의 그렇죠. 근데 그분이 또 유독 양식업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바다에서는 경기 바다에서는 제일 잘하시는 분이 아닐까. 금손. 근데 제가 이제 뭐 이거 기사에도 한번 쓰긴 했는데 이 젊은 어업인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합니다. 한번 뭐 약 같은 것도 옛날에는 좀 옛날이죠. 옛날 방식으로는 이제 좀 이
소독을 하겠다고 좀 염산 같은 것들을 뿌리면서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또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어떤 영양제 같은 것도 줘보고 또 그리고 이것저것 품종들도 한번 실험적으로 개량을 해봐요. 그래서 이 품종이 더 잘 자라는지 어떤 품종이 잘 자라는지 해서 또 그리고 관리도 또 주기적으로 해주고 그렇게 좀 실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생산량도 많이 늘어난 편이고 실제로 생산량도 좀 늘어난 편이에요. 늘어난 편인데 실제적인 재배 면적은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24년에 또 비약적으로 늘었던 거에 좀 여러 가지 영향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일본의 김 양식업이 굉장히 좀 흉작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국내 김 양식업이 더 좀 높은 해외의 가치를 받았다라고도 좀 영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도 좀 놀랐던 게 인건비 다 빼신 금액이죠 했는데 아니랍니다. 순이익. 순이익. 순수익. 네, 순수익이. 내 통장에 꽂히는 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 말씀으로는 그때 이제 보통 너무 신기했던 게 이제 좀 굉장히 좀 이런 고된 일이다 보니까 김양식업이 이제 배를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주 노동자분들이세요. 근데 이주 노동자도 굉장히 신기했던 게 그 해양 쪽에 있는 동남아시아 분들,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또 내륙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배를 타본 경험이 없으면 또 이제 멀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일하시는 이주 노동자하고 또 국적이 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이런 김호황기 때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조금 많이 받으시는 분은 저보다도 많이 받을걸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 사건 사고 관련된 기사에 네. 그 카자흐스탄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차를 사가지고 그렇게 카레이싱을 또 하시더라고요. 또 리프트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 고향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렇죠. 한국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그렇죠. 차도 사시고 하시더라. 김양식업에 뛰어드신 분들은 진짜 딱 그 비자 만료해서 더 하시. 그 비자 기간 동안에 바짝 벌면 고향 가서 뭐 카페도 하고 창업도 하고 할 수 있는 돈 기반 돈이 충분히 된다고. 와, 생산직보다 훨씬 낫나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뭐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내용도 저도 이번에 가가지고 같이 배를 타봤지만 물에도 자주 빠지고 저는 안 빠졌어요. 근데 이제 노동자분들 많이 빠지고 또 원래 뱃일이라는 게 또 최근에 폭삭소가수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거기 보면 바당은 안 돼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이 저는 이제 다 김이 저기 남해 쪽 이쪽 다 김인 줄 알았더니 경기도 김이 또 있다면서요. 그럼요. 그리고 그 연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그 경기도 김이 생각보다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5%에서 뭐 10% 내외라고 이제 보통 경기 수협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김은 사실은 저희 전남 바다, 전남 우리가 흔히 먹는 김인 전남 아니면 충남 쪽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 네, 충남 대천 서천. 쪽에. 네, 그렇죠. 서천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 경기도의 김은 굉장히 좀 그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나 뭐 중도매 업자나 아니면 이제 뭐 해양수산업 연구사들도 경기도 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이 김 생장의 3대 요소 때문이거든요. 이 김 생장의 3대 요소, 이 햇빛, 그리고 물, 그리고 영양염이라고 하죠. 이 강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영양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사실 뭐 영양염은 남해랑 다 비슷해요. 남해는 뭐 금강이나 뭐 이쪽에서 다 영산강에서 들어오는 걸로 하고 우린 경기도는 한강에서 들어오는 영양염으로 하고요. 햇볕도 사실은 비슷하죠. 결정적으로 맛을 좌우하는 게 뭐냐? 수온이거든요. 근데 수온은 전남에 비해서 경기도 바다가 훨씬 더 차가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 재배하고 있는 한중일 김 중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는 경기 바다일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남중국해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맛이 없어요. 중국 김은. 일본 김도 중국 김 근데 좀 안 먹고 싶어요. 중국도 한국 김을 좋아합니다. 일본 김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낮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위도 높은 경기 바다 김이 훨씬 더 이 맛이 잘 든다고 하죠. 수온이 낮을수록 맛이 잘 들고 야들야들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을 만들 때 대부분의 그 80% 이상의 다른 그 지역에서 자라는 그런 김들은 사실은 이 김의 어떤 모양을 내는 용이고 이 맛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도 김을 섞어야 된다라는 게 중도매인들과 어민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경기 바다의 김이 이 결정적인 김의 맛을 좌우한다라고 하죠. 그만큼 경기도 김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바다에 대한 그 어떤 특화된 김들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있는 그 김들이 굉장히 생산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경기도의 주된 산업이 점차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도에서는 이 경기 바다에서 최대한의 많은 생산량을 낼 수가 없을까라고 해서 2018년,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단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도 단위 차원에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경기 바다에 특화된 품종을 만들자. 이 한정된 면적 안에서 최대한의 그 성장량을 더 이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품종을 개량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고 2030년까지 이 지금 이제 김 같은 경우에도 품종 등재가 특허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그 특허가 어디냐면 제가 그때 이제 알고 있기로는 그쵸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식물 품종보호센터라는 곳에 이제 그 품종을 등재가 되면 그게 하나의 특허처럼 이 바다의 특별한 품종이다, 경기도의 특별한 품종이다라는 거를 이제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부분의 사실 저희가 먹고 있는 김 품종의 80%는 방사무늬 돌김이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그 이제 그 방사무늬 돌김을 이제 쫙쫙 피면 이제 우리가 먹는 그 김이 되는 거죠. 그 김의 품종이 그 지금 25종이 있습니다. 등재된 게 국내 품종이. 근데 그 중에 한 15종 정도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갖고 있는 품종이고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품종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2종을 갖고 있고 이 전라남도의 작은 군에서만 3종을 갖고 있고. 이 방사무늬 돌김은 그러면 어디서? 이 방사무늬 돌김은 종자예요, 종자. 종자고? 마치 우리나라 그 제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그 품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종자를 가지고 어떤 형질을 더 특화시킬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 병충해에 강한 특성을 가진 방사무늬 돌김이다 하면 뭐 어느 품종, 또 뭐 생장량을 더 빠르게 한다 하면 어느 품종 이런 거죠. 그리고 충남이 한 개를 갖고 있고 경기도는 갖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나 품종으로도 개발을 해서 우리도 당당히 경기도 품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2030년까지 목표입니다. 물이 차가워야 그 김이 맛있나 봐요. 그렇죠. 물이 차가울수록 맛있다는 거는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좀 물이 따뜻하면 약간 흐물흐물해질 것 같은. 오히려 질겨져요. 질겨진다고 네, 김이. 이게 부드러워지지가 않고 오히려 뻣뻣해지거나 질겨지거나 하기 때문에 야들야들한 김을 위해서는 오히려 차가운 수온이 훨씬 더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늘리고 싶지만 지금 그 실정이 이제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기사에 보니까. 네, 맞아요. 네, 지금 그 경기도에는 어쨌든 화성이나 이 서쪽 부분이 이제 그 바다인 건데 네. 거기서 이제 막 넓혀가지고 김양식을 하시는 거를 네. 막 넓혀가지고 할 수는 없나 봐요. 지금 실정이. 이게 사실 저도 처음에 그 김양식장에 들어갔을 때 배를 타고 1시간에 들어갔거든요. 생각보다 꽤 먼 바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먼 바다에서 작업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제 육지로부터 이제 좀 멀리 가야지 좀 더 물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로 들어올수록 김들이 조금 건강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또 멀리 나갈 수 있느냐? 서해 바다가 그게 좀 한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 대중무역 항로가 있기 때문에 이 김 양식장이 이 항로와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더 멀리 나가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나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해 같은 경우에는 나가면 나갈수록 이 강에서 들어오는 영양분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데 서해 바다는 한강에서 나오는 영양분도 있고 반대쪽에서는 양쯔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 바다로 가서 재배는 가능해요. 다만 무역을 못하죠. 그러면 다 김양식장으로 도배되면 무역을 못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김이 제일 잘 나간다고 해도 김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김 말고도 뭐 제가 배 타고 나갔을 때 뭐 쭈꾸미 양식하시는 분도 있었고 한참 그때 쭈꾸미 철이어갖고 쭈꾸미 양식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업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 이해 충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 양식장에 지금 경기도에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 김 양식장 면허 조업 면허는 양식 면허는 지금 포화 상태, 현실적으로 포화 상태라고 봅니다. 김 양식장을 많이 늘린다고 한들 네. 또 그거를 또 가공할 공장도 없다고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경기도 김의 기형적인 구조라고 봅니다. 이게 경기도 김의 기형적인 구조라고 한다면 전후방 산업이 전혀 없다는 건데요.
전방 산업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품종, 이 품종이 없는 거죠. 후방 산업이라고 하면 가공 공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김이 일단 건져내면, 바다에 건져내면 그건 이제 물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물김을 깨끗이 세척을 해가지고 잘 말려서 우리가 뭐 김밥용 김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거를 마른 김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른 김 생산 공장이 지금 경기도에 없습니다. 8곳 정도 되는데 이 8곳 다 영세한 곳이고 지금도 굉장히 조금 경영에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곳이군요. 그렇죠. 굉장히 그냥 뭐 가면 공장장 분도 할아버지시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기업처럼 찍어낼 수 있는 김이 아니라 정말 그냥 소규모 품종, 소품종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고, 사실 이 8개도 2023년 해수부 기준이고요. 지금은 얼마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그 전남에는 234개 정도가 있고 충남에는 47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경기도는 굉장히 작은 곳이죠. 우리 회사에서 하나 차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값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참 회사에서 그러니까 정말 저도 돈만 있으면 정말 차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2018년에 환경부에서 물환경 보전법이 개정이 됐어요. 물환경 보전법. 물환경. 네, 이 물환경 보전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김을 씻어낸 세척수가 그 전까지는 그냥 기타 수질로 들어갔어요. 기타 수질로 들어가면 최대 그 배출할 수 있는 수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이게 딱 개정이 되고 나서 폐수로 처리가 됩니다. 기타 수질에서 이 김세척수가 기타 수질로 분류됐던 게 폐수로 분류가 돼버려서 그게 이제 저희가 수도권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제가 뭐 김 가공 공장에 이제 추후에 만약에 추가 취재를 간다면 또 가볼 의향이 있는데 이 김 가공물이 빨간 물이거나 까만 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척수가 그렇게 막 오염수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비주얼적으로는 조금 별로죠. 그리고 김이 아무래도 단백질 함량이 높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좀 이렇게 걸러낸다고 해도 이제 김에서 나오는 그 이제 특유의 어떤 그런 좀 악취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이나 충남에 있는 그 가공 공장 근처에서는 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이 폐수에 대한.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2018년에 그 이제 폐수로 분류를 했던 거고, 이 기타 수질에서 폐수로 분류가 되니까 배출할 수 있는 한계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쉬웠던 거는 2017년에 이 경기도하고 경기 수협이 이 화성시 서신면에다가 이 수산식품 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생산 시설을, 마른 김 생산 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했어요. 2017년에. 짓는 중에 18년에 법이 개정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19년쯤에 완공이 됐었을 때는 수산 이 가공 시설은 더 이상 못 하고 다 가공된 김을 그냥 이제 굽고 그냥 소금할 수 있는 조미김 생산 시설 정도만 유치를 한 거예요. 행정을 또 그지같이 하고 계시네요, 또. 아니, 근데 경기도는 이게 아주 굉장히 이게 좀 뭐랄까 치명적이었다고 봐요. 경기도에서는 이때 다들 그래요. 아, 이게 1년, 1, 2년만 앞당겨서 했었으면 그냥 빨리 생산시설 짓고 하면 이 지은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전남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보면 18년 이후에 지어진 곳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18년 전에 지어졌던 거고 이미 그 개정안이 전에 지어졌던 곳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사실은 그렇게 터치를 못하죠. 이미 가공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새로 지어질 곳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게 뼈아픈 개정안이었던 거죠. 네. 경기도 관계자들도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남기게 하죠.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환경부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환경부에다가 규제 완화 좀 해달라. 우리 이거 규제 완화해달라. 이 산업이 더 크려면 마른 김 생산 시설이 필수적인데 지금으로서는 계속 OEM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김 경매장을 갔거든요. 화성시에 있는 김 경매장에 갔었을 때도 가면 중도매인들이 경기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서신면, 그러니까 다 그 서천. 충청도. 네, 충청도 서천에서 올라오신 중도매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 타 지역 사람들은 많이 후려치려고 하죠. 그리고 그 김값도 사실은 남해 김에 비하면 경기도 김은 훨씬 더 이 품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가 남해 김 수준에 맞춰져 있어요. 훨씬 더 높이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게 우리 경기도 김이 품질도 더 좋고, 그렇죠. 맛도 있는데, 좋고. 그렇죠. 남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묻혀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공장도 그렇죠. 없고. 공장도 없고 생산량도 굉장히 좀 적고. 돈을 지금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지금도 쓸어 담고 계시지만 더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러니까, 예. 아니, 경기도가 이제 그렇죠. 경기도 자체에서도 맞아요. 네. 돈을 그렇게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규제도 규제지만 그때 1년 늦게 지은 바람에 또 그것도 그렇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굉장히 안타까웠네, 네. 진짜. 그래도 품종이 좀 많이 개발이 되면 지금 한정된 면적 안에서 훨씬 더 한 10% 가까이는 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품종으로 개량을 한다고 하니까 생산량이라도 더 늘면 그만큼 더 경기도 김에 대한 좀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공 공장이 없으니까 가공 공장이 있으면 경기도 김 해가지고 이제 마트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게 광천김인 거 아세요? 광천김. 알죠. 광천김, 완도김. 네. 광천김이 많죠. 엄청 많아요. 사실 그런 김에도 경기도 김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게 모든 있겠죠, 김에는 이제. 예, 일정 비율이 섞여 있을 네. 거예요. 또 뭐 관련해가지고 김정 기자가 또 추후 취재를 또 이어가고 있다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이 이제 경기도가 그 최근부터 귀여 학교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경기도 바다를 좀 더 해양 이런 그 어촌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귀농 학교처럼 귀여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귀여 학교에도 김양식을 굉장히 관심 갖고 그 들어오신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김양식 면허라는 게 발급받기가 굉장히 좀 지금은 많이 어려운 실정이기도 해요. 이미 면허가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후계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 면허를 발급받거나 새로 이 김양식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지원책이 조금 많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귀여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좀 김양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귀여 학교 학생들에 대한 것도 좀 저희가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가 그렇게 환경부의 규제를 그렇게 환경부 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환경부는 좀 이런 규제 완화를 해줄 생각이 없는지. 예,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 그리고 이거 조금 절망적인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계속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바다의 수온도 올라갈 일이 머지 안 남았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골든타임에 이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해줘서 더 생산량과 더 생산 금액을 늘린다면 전방위적인 국내 어업 자체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생산 공장이라는 게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또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한 취재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도지사님도 이제 빨리 더 자리로 오셔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이거를 좀 해결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죠. 예. 경기도 김이 빨리 품종이지만 가공 공장이 생겨가지고 생산을 하는 경기도 김 어디 마트에 가면 이제 그럼요. 경기도 뭐 김이나 화성김. 뭐 화성김이나 뭐 지금도 있기는 합니다. 뭐 마음다해 아니면 뭐 대부도 김 이래가지고 있긴 한데 있구나. 보셨습니까? 아니 본 적 없어요. 정말 소품종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도 잘할 수 있고 예, 좀 더 본격적으로 경기도에서 생산해서 경기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정말 경기김 뭐 진짜 더 지금보다 대부도 김도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뭐 화성김도 더 많이 이렇게 하면 경기도의 어떤 생산량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더 늘 수도 있겠죠. 다음에 김지현 기자 우리 이거 한번 합시다. 경기도 김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네. 경기도 김을 좀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대구도나 가가지고 네. 직접 거기서 생산된 김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네. 하얀 밥에다가 한번 싸먹어 봅시다. 네. 좋아요. 싸먹어 보고 만약에 괜찮다고 싶으면 그러니까요. 판매까지 이커머스 시장으로. 네. 아니 쿠팡에도 보니까 팔더라고요. 대부도김 하니까. 나와요? 네네. 쿠팡에 저 검색해 보니까 대부도김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가지고 뭐 한번 먹는 걸 한번 해봅시다. 약과처럼. 진짜 맛이 진짜 경기도 김이 맛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